파도에 휩쓸려 죽기 전에 일어나. 새벽 4시 갯바위 끝에서 파도 소리만 들려요. 27살 해녀 유나리는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물속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익숙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갯바위를 지나던 순간 바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열음 같기도 하고 비명 같기도 한 소리였어요. 유나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대 불빛이 한 바퀴 돌아 갯바위를 스쳤을 때 유나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피 묻은 남자가 갯바위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어요. 파도가 그의 몸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파도가 치면 그대로 바다로 끌려갈 것 같았어요. 유나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남자를 끌어내는 순간 자신도 파도에 휩쓸릴 수 있었거든요. 파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파도가 치기 전 유나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유나리는 남자의 옷깃을 붙잡아 바위 뒤쪽으로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두 사람을 덮쳤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유나리는 남자를 해식동굴로 옮겼습니다.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안전한 곳까지 데려갔어요. 파도가 닿지 않는 동굴 안쪽 공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복부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옷이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리는 옷을 벗겨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칼에 찔린 흔적이었어요. 게다가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급소를 노린 것이었어요. 단순한 사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죽이려 했구나. 유나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쪽에 숨겨둔 응급 가방을 꺼냈어요. 해녀 생활을 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소독약을 꺼내 상처를 닦아냈어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살려본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것처럼요. 봉합 도구를 꺼내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봉합을 절반쯤 했을 때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갑자기 반사적으로 유나린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꽤나 강한 힘이었습니다. 유나린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봉합을 계속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유나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상처 치료 중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유나린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유나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말을 하려다 입술만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누가 보낸? 아무도 안 보냈어요.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가만히 있어요. 유나리는 남자의 손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합 작업을 이어갔어요. 마지막 실을 꿰매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나리는 작업을 끝내고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호흡도 규칙적이었어요. 동굴 밖에서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유나리는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유나리는 남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굴 입구 근처에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유나리는 따뜻한 물을 끓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깼어요? 유나린이 물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졌는지 신음을 흘렸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상처가 깊었어요. 여긴 어디죠? 제주 외딴 섬이에요. 해식동굴이고요. 윤아린이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윤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전 윤아린이에요. 이 섬에서 해녀로 살고 있어요. 남자는 눈을 뜨고 천천히 윤아린을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우요. 강우라고 불러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아린도 더 묻지 않았어요. 윤아린은 끓인 물을 컵에 따라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일단은 살아있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컵을 받으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윤아린은 남자의 손을 잡아 컵을 함께 잡고 안정시켰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남자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파도 소리만 동굴을 채웠어요. 바람이 입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컵을 다 비우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윤아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치고 있었어요. 그냥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아린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뭔가가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연결이요. 남자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윤아리는 그를 지켜보다가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우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강우는 여전히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있었는지,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아무것도요. 윤아린도 깊이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아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상처가 단순한 사고가 절대 아니라는 걸요. 상처 각도가 너무 정확했어요. 급소를 정확히 노린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간신히 피한 자상이었어요. 칼을 쓴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윤아린이 상처를 소독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강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에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 기억이 잘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아린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강우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기억을 잃은 사람의 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아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은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쉬세요. 몸이 회복되면 그때 천천히 생각나겠죠. 급할 거 없어요. 강우는 윤아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아린은 동굴 밖으로 나가 섬 주변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이상한 배가 한 척 보였습니다. 어선이 아니었어요. 크루저 같았습니다.
등대 불빛을 피하듯 섬 주변을 천천히 맴돌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요. 윤아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우를 찾고 있구나. 누군가 강우를 찾고 있었어요. 그것도 조용히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방식으로요. 좋은 의도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윤아린은 동굴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강우는 잠들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요. 윤아린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윤아린. 사진 속 윤아린은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전투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윤아린은 신분증을 다시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왜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거야?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윤아린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포기했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강우가 깼습니다. 윤아린은 해산물을 손질하며 앉아 있었어요. 잘 잤어요? 네. 근데 윤아린 씨, 왜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밖에 나가셨죠? 윤아린은 손을 멈췄어요. 강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발소리 들었어요. 걱정되던데요. 윤아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배 한 척 봤어요. 섬 주변을 맴돌고 있더라고요. 당신 찾는 것 같던데요.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쟤 때문에. 사과는 나중에 해요. 일단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윤아린은 생선을 구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안쪽 동굴로 옮길 거예요. 거긴 저밖에 몰라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강우는 윤아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윤아린 씨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요. 윤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선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아린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윤아린은 강우를 조심스럽게 업고 더 깊은 동굴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파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사흘만 버텨요. 그럼 배가 포기하고 떠날 거예요. 윤아린이 강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우는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윤아린은 대답 대신 담요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랜턴에 불을 붙였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강우의 상처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제 혼자 걸을 수도 있었고 통증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윤아린은 동굴 입구 근처에 나와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바다가 조금씩 잔잔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조심스럽게 걸어와 윤아린 옆에 앉았어요. 배는 떠났어요? 아직이요. 아직도 근처를 계속 맴돌고 있어요. 집요하네요. 윤아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우는 먼 바다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까지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서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윤아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원래 이런 일 익숙해요. 예전부터요. 강우가 윤아린을 천천히 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길래요? 유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사람 구하는 일 했어요. 바다에서요. 위험한 곳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이었어요. 해군이었어요? 비슷한 거요. 특수부대였어요. 유나리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우도 더 깊이 묻지 않았어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강우가 한참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린 같은 나이죠? 27. 유나린이 고개를 돌려 강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말투나 눈빛이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리는 잠시 강우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27이에요. 저도요. 같네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뭔가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구조자와 피구조자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두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유나린이 먼저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뭐가요? 같은 나이면 서로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우는 유나린의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게 왜 위험한데요? 서로 의지하는 게요? 유나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했어요. 유나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강우는 유나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후회해요? 매일이요.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유나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나린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바위를 때렸습니다. 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유나린 씨랑요. 유나린이 천천히 강우를 봤습니다. 전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어요. 지킬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했어요. 무서워서요. 강우의 목소리에 묵직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망쳐서요. 비겁하게요. 유나린은 강우를 오래 바라봤어요. 강우도 유나린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깊은 연결이요. 파도가 다시 바위를 세게 때렸어요. 유나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요. 내일 배 상황 다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해요.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나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나린 씨, 네, 진심으로 고마워요. 정말로요. 유나린은 잠시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천만에요. 전 이번엔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당신을 돕고 있는 거예요. 강우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나흘째 아침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섬 선착장에 고급 승용차 2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4명이었어요. 유나리는 멀리 언덕 뒤에 숨어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일반 추적팀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움직임이 달랐어요.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법무팀이나 전문 조직처럼 보였어요.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섬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다가가 정중하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강우의 얼굴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중요한 사람이라서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오면 바로 소문 난다고 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 숙이며 명함을 한 장씩 돌렸습니다. 보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사례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요. 유나리는 더 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강우에게 긴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왔어요. 4명이요. 당신 사진 들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강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무팀이에요. 결국 왔네요. 법무팀이요? 제 회사 법무팀이요. 정확히는요. 강우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나리는 강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사요? 무슨 회사인데요? 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회사 회장이에요. 정확히는 회장이었어요. 대한그룹이요. 유나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우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강우가 조심스럽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이복 동생이 절 없애려고 해요. 제가 살아있으면 회사 경영권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죽이려고요? 네. 정확히는 영원히 사라지게 하려고요. 흔적도 없이요. 유나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 있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다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강우가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법 쪽의 인맥이 정말 탄탄해요.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끝날 거예요. 유나리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그럼 어쩌려고요?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살아야 하니까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또렷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 동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꼼꼼하게요. 유나린과 강우는 동시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유나리는 재빨리 강우를 더 깊은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숨어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소리도 내지 말고요. 유나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동굴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동굴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유나린이 평범한 해녀처럼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유나린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해녀시죠?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한 남자가 사진을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강우의 깨끗한 정장 사진이었어요. 유나리는 사진을 자세히 보는 척하다가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이런 사람 우리 섬에 오면 바로 소문나요. 못 봤어요. 정말 확실해요? 혹시 며칠 전에라도요? 네, 확실해요. 이 섬 좁아요. 다 알아요. 남자들은 서로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쪽을 의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안 들어가 봐도 될까요? 혹시 몰라서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파도 조심하세요. 안쪽은 만조대 물 차요. 위험해요. 남자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명함을 공손하게 건넸어요. 유나리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무심하게 넣었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유나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조용해진 후 유나리는 동굴 깊숙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우는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강우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유나리는 명함을 꺼내 자세히 봤어요. 대한법무법인 전무이사 강민호. 유나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민호요? 이 사람이 당신 이복 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유나리는 명함을 천천히 구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숨어만 있을 건가요? 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나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닷새째 유나리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집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병환 중이었어요. 매일 약을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유나린이 해군을 그만두고 섬으로 돌아온 이유였어요. 하리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유나린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나리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물질 많이 해서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유나리는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강우를 계속 숨기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위험해질 거라는 걸요. 집에서 돌아오는 길 유나리는 우연히 강민호 일행을 또 목격했습니다. 이번엔 마을 이장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유나리는 몸을 숨기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섬 구석구석 다 확인했습니다. 이 근처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냉정했습니다.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회사가 완전히 끝나요. 우리 모두 끝나는 거예요. 죽은 회장이 가장 완벽한 회장이에요. 알겠어요? 유나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굴로 돌아왔을 때 강우는 더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린 씨, 네, 왜요? 저, 그냥 나갈게요. 이제 그만요.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리는 강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가는 당신도 위험해져요. 어머니도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럼 당신은요? 나가면 바로 죽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도 당신까지 위험하게 할 순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강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유나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바다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유나리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강우를 다시 처음 발견했던 갯바위로 데려가기로요. 가요. 일어나세요. 어디로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요. 나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유나린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우는 유나린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갯바위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유나린은 강우를 갯바위 끝자락으로 데려갔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세게 때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내일 아침에 배가 올 거예요. 그때 신호 보내면 데려갈 거예요. 날 넘기는 거예요? 정말로요?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리는 고개를 돌려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했잖아요. 나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전 어머니 지켜야 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유나린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한 명을 지키려고 다른 한 명을 포기했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강우는 유나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매일 꿈에 나온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전 어머니를 잃을 순 없어요. 절대로요. 유나린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눈을 완전히 피했어요. 강우는 한참을 유나린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슬프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전혀요. 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날 넘기면 당신과 어머니는 안전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됐어요. 유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차가운 갯바위 위에 나란히 섰습니다. 파도만 계속 그들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유나리는 천천히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UDT 시절 작전 중에 동료 한 명이 물속에서 급류에 휩쓸렸었어요. 유나리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동료를 구하러 돌아가면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인질로 잡힌 민간인 6명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유나리는 동료를 포기했어요.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민간인 6명은 살았어요. 동료는 차가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유나리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이후 유나리는 매일 밤 동료의 얼굴을 꿈에서 봤어요. 매일이요. 유나린 씨, 강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세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잘 돌봐드려요. 유나리는 천천히 강우를 봤어요. 강우는 슬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린은 그 자리에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발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과거엔 6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포기했어요.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떤가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강우를 넘기는 건 정말로 맞는 선택일까요? 정말로요? 유나리는 과거를 더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동료를 포기한 그 선택이 남긴 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어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무거운 죄책감이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동료가 나타나 똑같이 물었어요. 왜 날 버렸어? 왜? 유나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강우를 여기 넘기면 평생 그를 꿈에서 볼 거예요. 매일 밤요. 유나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강우가 갯바위 끝에 외롭게 서 있었어요. 파도가 그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나리는 강우에게 다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남을게요. 포기 안 할 거예요. 강우가 놀라서 유나린을 봤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요? 어머니도 지키고 당신도 지킬 거예요. 둘 다요. 유나린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 안 해요. 둘 다 반드시 지킬 거예요. 강우는 유나린의 손을 양손으로 꽉 감쌌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둘 다 지켜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찾을게요.
유나리는 강우를 다시 동굴로 조심스럽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증이었어요. 전 UDT 출신이에요. 해군 특수부대요.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이요. 유나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우는 완전히 놀란 표정으로 유나린을 봤어요. 그럼, 네. 전투 수영, 잠수 폭파, 적진 정찰, 인질 구조. 다 배웠어요. 사람 죽이는 방법도 배웠어요. 유나린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보낸 사람들, 제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요. 훈련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법무팀이잖아요. 물리적인 싸움으로는 해결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법 쓸 거예요. 유나리는 강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회장 맞죠? 아직 법적으로요? 네. 형식적으로는요. 그럼 권한 있죠. 회사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요? 있긴 있는데 지금은 동생이 다 막아놨어요. 접근조차 못하게요. 그럼 뚫어요. 강제로라도요. 유나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명확한 증거 만들고 공개적으로 세상에 복귀하면 돼요. 그럼 동생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건 지금 당신이에요. 숨어 있으니까 계속 위험한 거예요. 유나리는 강우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가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세요. 그럼 함부로 못 죽여요. 증인이 너무 많으니까요. 강우는 유나린을 오래 바라봤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무서워요. 혼자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유나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전 당신 끝까지 지킬 거예요. 이번엔 절대 포기 안 해요. 강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요? 유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같은 나이잖아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의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강우는 유나린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천만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유나린은 처음으로 진짜 환하게 웃었어요. 준비 정말 많이 해야 해요. 각오하세요. 그날 밤부터 유나린과 강우는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강우가 살아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만들고 안전하게 외부에 연락할 방법을 찾았어요. 유나리는 과거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에게 하나씩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흘 후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유나리는 강우를 똑바로 봤어요. 준비 다 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그럼 가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동굴을 천천히 나섰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본사 대강당 앞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강민호가 단상 위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형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는 제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을 때 갑자기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요. 강우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유나린이 그 바로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걸어왔어요. 기자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 형이요? 오랜만이야, 민호야. 잘 지냈어? 강우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계획적으로 죽이려 했었죠. 그 누군가가 누군지 다들 알고 싶으시죠? 기자들이 더욱 크게 술렁였습니다. 강민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증거 다 있어요. 여기요. 윤아린이 침착하게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강우 회장님이 공격당했을 때 상처 사진, 추적팀 명단과 통신 기록, 그리고 법무팀이 섬에서 수색했던 상세한 기록 전부 있어요. 강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강우 회장님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한 사람이요. 윤아린이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에요. 필요하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어요. 강민호는 완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돌아왔습니다. 회장직을 정상적으로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형,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건, 그리고 강민호 이사. 강우가 냉정하게 강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사회에서 즉시 해임될 겁니다. 배임과 살인 교사 혐의로 곧 수사받게 될 거예요. 강민호는 완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경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강민호를 조용히 연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강우는 윤아린을 돌아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윤아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 있어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아린은 멀리 바다 쪽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섬으로 돌아가야죠. 어머니 계시니까요.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럼 우린 어떻게 돼요? 윤아린은 잠시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은 이제 회장이잖아요. 엄청 바쁠 거예요. 시간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강우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섬에 자주 갈게요. 정말로요. 윤아린은 강우를 천천히 봤어요. 강우도 윤아린을 진심으로 봤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어요.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서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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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시퀀스 8. 한 달이 천천히 지났습니다. 윤아린은 다시 조용한 섬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하리나, 요즘 얼굴이 정말 밝구나. 좋은 일 있었니? 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윤아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조금 있었어요.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아린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는 손녀를 보는 듯한 따뜻한 표정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아린은 익숙한 갯바위로 천천히 나갔어요. 파도가 오늘따라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아린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강우가 편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왔어요? 회의 끝났어요? 네.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차로 3시간 걸렸어요. 강우가 윤아린 옆에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조용히 바다를 봤어요.
많이 바빴죠? 좀요. 정리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강우가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다 잊혀져요. 신기하게요. 유나리는 조용히 웃었어요. 서울 생활은 어때요? 적응됐어요? 복잡해요. 사람들이 다들 저보고 살아 돌아온 게 신기하대요. 기적이래요. 당연하죠.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진짜로요. 강우가 진심을 담아 유나린을 받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유나리는 조금 부끄러운 듯 시선을 바다 쪽으로 피했어요. 괜찮아요.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요. 제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강우가 조심스럽게 천천히 물었어요. 유나린 씨, 혹시 서울로 올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전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럼 강우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유나린이 천천히 강우를 봤어요. 왜요?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자주 와도 괜찮을까 해서요. 유나리는 잠시 강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바다는 원래 누구 거 아니니까요. 강우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바다를 천천히 봤어요. 파도가 리듬감 있게 바위를 때렸습니다.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부서졌어요. 강우가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 남을게요. 당신 곁에요. 유나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말렸나요? 강우는 유나린 옆으로 한 걸음 더 자연스럽게 다가섰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의 바다를 보면서요. 아직 아무런 말도 직접 하지 않았어요. 명확한 고백도 확실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서로의 삶에 계속 남아있기로 조용히 결정했다는 거리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계속 밀려왔어요.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함께요. 나란히요.